테마 15는 광역행정입니다. 이 지방정의 전반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광역행정이라고 전 생각을 해요. 자, 광역은 말 그대로 하나의 지역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야. 지역과 지역의 협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광역행정은 지역과 지역의 협력이야. 우리 정부 간 관계론이 지역과 지역의 관계 문제를 물어본 거라면 지금은 협력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끝나면은 갈등 얘기가 나올 거야. 분쟁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광역행정 기존 구역을 초월했다. 그지?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 이걸 중앙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요 지방 정부가 협력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통일성 있게 처리하겠다는 게 광역 행정이다. 어쨌든 커졌죠. 커졌으니까 좀 더 중앙에 가까워지는 거야. 작아지면 지방에 가까워지는 거고요. 이러니까 광역 행정은 지방 자치를 인정하되 민주성은 인정하되 어떤 규모 경제라든지 이런 효율성을 위해서 좀 더 키웠다는 겁니다. 민주성을 위해 키운 게 아니에요. 민주성을 위해서는 더 작게 만들어서 참여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치? 자, 역시 마찬가지고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발달했던 영미 국가에서 이런 기존 지방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처리했다는 겁니다. 밑에 있죠? 처음부터 중앙이 강했던 나라들은 뭐 광역 행정을 할 이유가 없잖아. 중앙이 다 하면 됐잖아요. 자,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 사회가 바뀐 거야. 기존 제도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그치? 주로 선의 문제들이야.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뭐 강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서로 이제 협력한 거다. 집권과 분권의 조화다. 지방자치를 그대로 인정하되 서로 협력한 거다. 그리고 어쨌든 구역은 점점 커졌죠. 그래서 분명히 민주성을 위해 광역행정이라기보다는 좀 더 능률적이고 규모 경제라든지 좀 더 전문적 일을 싸게 처리하기 위해서 광역행정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쨌든 얘가 나온 이유가 뭐라고요? 농촌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 교통통신이 발달하다 보니까 생활권이 커져요. 생활권이 커진다는 것은 지역과 지역 간의 문제가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한 지역이 독자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여러 지역이 뭉쳐 같이 할 때가 훨씬 싸요. 규모의 경제. 이러니까 광역이 만들어지겠지. 그 다음에 외부 효과 문제. 어느 지역이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준다면은 다른 지역도 에 참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외부 효과 문제, 한마디로 규모 경제를 갖고 오고 이런 외부 효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 간 협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 균형 개발. 농촌이라면 다 비슷하겠지만 산업사회 되면 지역 간 격차 벌어질 수 있단 말이야. 이걸 위해서 균형 개발 위해서 광역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촉진 요인인데 거의 누가 똑같다? 행정국가 대두의 경우가 거의 똑같아요. 신중앙 집권의 촉진 요인과 광역행정의 촉진 요인은 거의 같아요.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신중앙 집권은 그 권한을 중앙이 행사했던 거고 광역행정은 중앙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지역 간 협력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자, 처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인격이 변하는가 안 변하는가 제일 중요해요. 법인격이 그대로 있다면 점진적이야. 법인격이 변하면 급진적이에요. 점진적인 게 공동처리야. 기존의 A, B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거야. 그치? A, B 그대로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 그대로 있으면서 수도권 조합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조합은 그래도 법인격이 만들어졌지만 기존의 건 그대로 있죠. 더 작게 조그맣게 만든 거야, 지금. 그 다음 법인격이 없는 회의체가 행정협의회고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서울이 경기도한테 돈 주고 맡기는 게 사무위탁이죠. 민간한테 맡겼다 민간위탁이겠지만은 지방자치단체끼리 맡겼기 때문에 사무위탁이라고 그래요. 됐지? 이게 공동처리야. 이건 점진적이야. 왜? 기존 법인격은 손대지 않았으니까. 그냥 법인격이라고 하지 않게요. 기존의 법인격의 변동 없이 협력하는 방식이다. 반면에 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그 위에다 더 크게 새로운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치? 기존 법인격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서울도 그대로 있고요. 경기도도 그대로 있고 인천도 그대로 있어요. 거기다가 더 크게 수도권 연합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지방자치법에 새로 들어온 거예요. 새로 들어왔다. 자, 그 다음에 통합은 뭐냐면 아예 다 없애버리는 거야. 기존 거를. 서울시, 경기도 그냥 싹 없애버리고 그냥 수도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통합이야. 얘가 제일 강력합니다. 그래서 연합은 주로 선진국 방식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동네가 나왔을 때는 전부 다 연합이야. 토론토 연합, 런던 연합, 동경 연합, 뭐 위니페그 연합.
하여튼 외국 동네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연합으로 보시고요. 우리나라 방식은 여태까지 연합이 없었어요. 근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연합이 들어왔고요. 그 전까지는 통합이었어. 진해, 창원, 마산 싹 없애버리고 통합 창원시를 만들었죠. 기존 건 없애버린 거야. 새로운 하나의 자치단체가 신설된 겁니다. 새로운 당연히 신설이니까 새로운이지 뭐 중복할 건 없겠죠. 가장 급진적 변화고 이건 되게 후진국 쪽이다. 흡수통합은 먹어버린 거죠. 창원이 진해와 마산을 먹어버린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방식은 흡수통합도 있지만 그때 창원, 진해, 마산이 합쳐진 거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통합 방식이에요. 반면에 우리나라 없는 게 있으니 특별구야. 이건 뭐냐면 자치단체가 협력해서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법에 의해서 요 문제는 얘가 전담한다고 법인격을 만들어 버려요. 미국에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한강 문제가 있단 말이야. 우리나라 방식은 한강 관련돼 있는 강원도, 경기도, 인천, 서울이 모여가지고 연합을 만들든지 공동 처리한 방식이겠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라 요 한강만 따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단체를 별도로 만들어 버린 거야. 특별구로. 이 친구를 말 그대로 요 한강만 관리해요. 한강만. 이건 자치단체가 합의해서 만든 게 아니고 법률에 의해서 애초에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자치단체 간 협력해서 광역 행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이 광역 문제만 별도로 떨어 띄어내가지고 법률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든 겁니다. 됐죠? 자, 요게 이제 특별구 방식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미국 위주로 특별구가 되게 많아요. 됐죠? 뭐 학교구라든지 뭐 하수도구라든지 전부 다 이렇게 구를 만들어 가지고 따로따로 관리합니다. 이해가 많아버리면은 전문성은 살아나가겠지만은 지방에 엄청나게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막 중첩돼 있다 보니까 좀 복잡합니다. 할고주의 나올 수도 있고요. 됐지? 여기까지가 광역행정의 접근 방식이고 그 다음에 뭘 봐야 되냐? 우리나라 법률에 있는 게 있어요. 그 법률에 있는 게 요 세 가지거든. 조합, 행정협의회, 사무위탁, 그리고 연합 방식이 새로 들어왔어.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이것도 봐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률할 때 또 볼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